울산을 틀어라! 울트라! 자, 울산의 현재 코로나19 환자는 22명입니다. 25명의 확진자 가운데서 3명이 퇴원을 했기 때문에 네. 현재 남아있는 분은 22명인데 이분들이 입원해 있는 곳이 울산대학교 병원 81병동입니다. 81병동에서 코로나19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81병동을 지키는 간호사들의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있는 울산의 코로나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뉴스 뒷이야기까지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코로나19 긴급 브리핑 보도국의 서하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울트라 가족 건강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트라 맛지도 면역력을 높여줘.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곳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죠. 예. 자, 울트라 보시면서 코로나19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에서 울산을 틀어 울트라 검색하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시면 코로나19 소식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코로나19 울산의 실시간 상황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은 울트라를 시청해 주시고요. 이 시간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울산 MBC 뉴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확진자와 그리고 자가격리돼 있으신 분들 그리고 많은 상황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댓글도 달아드리고 여러분의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울산 MBC 뉴스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코로나19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사연과 함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울산을 틀어라 울트라를 검색해 주시고요. 친구를 추가하시면 여러분의 사진, 사연, 동영상 언제든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또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멧돼지 불고기 식사권, 돈가스 식사권, 베이커리 교환권, 배빵 양갱 교환권, 두피관리 이용권, 그리고 아이스링크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협찬해 주신 자영업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자영업자분들만큼 또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오늘 먼저 만나볼까 하는데요. 울산의 코로나19를 최전선에서 지키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현재 울산의 확진자가 22명인데 그분들을 돌보고 계신 울산대학교 병원 81병동 간호사들을 저희가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죠. 울산에서 유일한 국가지정 격리병원인 울산대학교 병원. 이곳은 간호사 38명이 매일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울산대학교 81병동입니다. 의료진들은 매일 3교대로 이곳을 지키고 있는데요. 지금은 교대 시간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신을 둘러싸는 두꺼운 방호복. 매일 입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요거 입고 더실 신고 그다음에 저희 저거 후드 입고 엄청 더우실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엄청 덥죠. 입는 것도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할 차례. 이 마스크는 좀 다른 마스크예요? 이거는 에코 마스크라고 우리가 기존에 쓰는 KF94보다 다른 거예요. 조금 더 미세 입자를 막아주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더 답답하겠네요. 그러네요. 장갑도 진짜 끼시고요. 두껍게 입고 있으면 중간에 뭐 화장실 가거나 이러기도 되게 힘들겠네요. 그러게요. 화장실은 중간에 근데 한 번씩 나와가지고 저희가 교대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깐 나와가지고 화장실 다녀옵니다. 그럼 그때 옷도 다시 입어요? 네, 다 탈의 다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옷 입고. 보기만 해도 두꺼워 보이는 방호복. 착용만으로도 굉장히 힘든데요. 네. 이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PAP 한다고 이제 더워서 조금 안에 순환 좀 시켜주고 하는 거 환기한다고. 그럼 이렇게 지금 딱 들어갈 때 어떤 기분으로 들어가세요?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지금 환자분을 일단 한다고 하는 간호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위험성 있는 것도 뭐 알지만은 그것보다는 일단은 환자 간호가 먼저라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보호 수준 D레벨 이상의 방호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만만치 않은데요. 방역 전선에서 환자들을 밀착 진료하는 의료진으로선 불편하지만 이런 방호복은 필수입니다. 힘든 점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숨는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레벨이 너무 입다 보니까 그것도 일하는 동안 땀나고 숨 차고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약간 힘이 되거나 이런 건 있어요? 주위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 시민분들께서 뭐 많이 먹을 것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런 것들 덕분에 저희 일하는 데 조금 많이 힘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어느덧 2주. 현재 이곳에선 25명의 확진자와 3명의 퇴원자, 총 22명의 환자들이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집에도 못 가고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이들은 밤낮 없이 환자 치료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지금은 25번째 확진자 발생으로 한창 분주한 때입니다. 바이러스 전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매일매일 전화로 문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랑 환자분 남동생. 그럼 집에 울산에 이렇게 집에 같이 계셨어요 지금까지? 환자가 입원을 하게 돼서 그걸 문진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환자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왜 굳이 직접 안 가고 전화를 하시나요? 환자분이 입원하고 계신 병동은 음압병실이고요. 거기는 환자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화상으로 문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환자와의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CCTV 화면을 보며 점검하는데요. 치료병상에 계신 환자분들은 최대한 접촉을 최소화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그래도 이제 환자분들을 자주 보기 위해서 CCTV 화면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보고요. 그 옆에 요 보이시는 거는 혈압이라든가 산소 수치 이런 걸로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거든요. CCTV 화면에 나오는 환자는 15번 환자. 기도 삽관을 한 만큼 위중한 상태라 철저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아유. CCTV를 통해 간호사들은 화면에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확대하고 환자들을 간호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집에도 가지 못하고 최전선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의료진들. 격리병동에서 일하면 주위에서 걱정과 감염에 대한 우려도 많을 텐데요. 네. 제작진이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언니, 그래서 너는 괜찮니?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다행히 그렇게 걱정해주는 거에 비해서는 저희도 일단 워낙 이제 뭐 교육도 많이 받고 있고 이제 그에 맞춰서 다 이제 또 지침이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특히 다른 지역에서 온 간호사들은 가족들과 떨어진 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요. 또 본가가 대구인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예. 아이고. 저는 대구요. 그러면은 코로나 생긴 뒤로는 별로 못 가셨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집에 거의 한 달째 못 가게 했는데 그랬겠네요. 대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되게 마음도 안 좋고 집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걱정이 되긴 그러게요. 하는데 그래도 저도 여기에서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사태가 다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시면 되게 어머니께서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더울 것 같아서. 시원하다고 이렇게 어머님도 대구에 걱정이 진짜 많으실 것 마음 같아요. 놓고 가서 가족들이랑 외식도 하고 놀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울산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의 손길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혼수 쿠키를 구워오셔서 병동의 간호사들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전달해 주신 적도 있었었고요. 최근 들어서 특히 손소독제나 마스크들이 의료 현장에서 구하기 많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손소독제를 비롯해서 도시락도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컵라면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을 지원해 주셔서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느끼게 되고 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진인데요. 의료진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못했는데 막 이렇게 점심 도시락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영양제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맨 처음에 물이랑 음료수 되게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나올 때마다 잘 마시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네. 의료진 분들이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영상을 보니까 저희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밖에는 그러니까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무거운 방호복 정말 그 더운데 5kg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걸 입고
2시간에 한 번씩 그렇게 계속 간호를 해주시는 게 정말 저희는 감사하다는 말을 저희가 드려야 될 것 진짜 같습니다. 감격입니다. 감동. 맞습니다. 예. 우리 울산대학교 병원 의료진이 이렇게 힘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많은 시민분들이 보내주시는 성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피로에 좋은 영양제, 손수 만든 먹거리, 스트레칭 기구까지 또 보내주시고 아, 계신다고 네. 합니다. 보내주신 시민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저희가 전하겠습니다. 자, 이 병원뿐만이 아니고요. 울산에서도 계속해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네. 있다고 합니다. 착한 감염력 미담 내용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약국에서 그 마스크 줄을 서 있다가 네. 어떤 분이 마스크 구입했는데 구입 못하고 서 있는 부모가 아예 같이 있었던 분이 계셨단 모양이에요. 네. 그분에게 돈도 안 받고 그냥 가지시라고 어머나. 주고 그냥 자리를 황급히 떠나시는 거 보고. 세상에 이런- 본인도 줄 서 있으셨을 그러니까 텐데요. 본인이 어렵게 구한 거를 나눠주는 모습 보고 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아, 예. 지금 뭐 의료진들 보셨지만 누군가의 참 소중한 딸이고 언니이고 동생이잖아요. 지금 참 집에 가고 싶으실 만도 한데 다른 가족들의 또 피해가 갈까 봐 네. 한 달 넘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가족의 품으로 빨리 돌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늘 응원한다는 말씀 꼭 전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간호를 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좀 응원의 한마디 좀 네.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울트라 톡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와 있는 울트라 톡톡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구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오늘 농소 차고지에서 네. 이런 버스 정류장에서요. 일원에서. 네. 방역 활동을 하셨군요. 아, 자원봉사센터 여러분들이. 봉사에서는 네. 봉사팀이 함께 등장해서 홍보팀들도 함께 했습니다 네. 하셨는데요. 우수리 봉사대. 아유, 네.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사실 방역이 필요한 곳들이 많은데 이렇게 또 힘을 그렇습니다. 써주고 계시네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공간에다가. 그러니까요. 아, 충분히 자랑하실 만합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연님 잘 봤습니다. 네. 네.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울트라 톡톡입니다. 자, 어떤 분이 보내셨나요? 사진을 지금 많이 주신 사진을 것 많이 같은데요.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볼까요? 네. 중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로나19 방역 봉사단 봉사단. 운영하셨다고요. 아, 그랬군요. 3월 3일부터 이 대응을 위해서 네. 자원을 희망하는 회원 40명으로 구성해서 와.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고요. 코로나19 방역 봉사단. 어린이집, 요양원, 지역 아동센터를 시설 사회복지시설까지 등에 다 가신다고. 다 방역을 하신다고. 야, 이렇게 또 열심히 도와주시는 네, 분들이 많네요. 고맙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진짜 마스크가 많이 필요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저 노란 조끼만 보더라도 힘이 나네요. 맞습니다. 네. 너무 따뜻하네요. 네. 아유, 화장실이라든지 집안 고맙습니다. 구석구석 구석구석. 방역을 하고 계시네요. 진짜 따뜻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코로나19 긴급 브리핑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보도국의 서하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코로나19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예. 오늘 기쁜 소식은 울산에서 세 번째 퇴원자가 나왔다는 다행입니다. 건데요. 먼저 이 시각 울산 현황부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오후 1시 기준 소식입니다. 확진자 25명 중에 3명이 퇴원을 해서 22명이 남아 있고요. 147명이 검사 중이고요. 4,18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 중인 분은 149명, 격리가 해제된 분은 242명입니다. 네. 자,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울산시청에서 브리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역시 어제 발생한 25분 확진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시청자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그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 기자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번 확진자가 신천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네. 그 룸메이트, 그러니까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룸메이트가 신천지 신도라는데 그 맞습니까? 네, 어제 25번 확진자의 네. 룸메이트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있었죠. 말씀 드렸는데요. 예. 울산시는 오늘 브리핑에서 룸메이트 없이 혼자 원룸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오전 한때 기자실에서 이제 25번 확진자가 음식을 배달시켰는데 이때 배달원이 기침을 많이 해 그때 감염된 것이 아니냐는 어허.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네. 울산시는 현재 심층 역학조사로 알아보는 중이고 대학 교수와 보건소 담당자가 얘기한 것이 달라 GPS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밝혀져야 되겠네요. 예,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번 확진자가 2월 16일에 예배를 보고
2주가 훨씬 지나서 이제 증상이 발현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3주죠? 잠복기에 관련된 얘기인 것 예.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25번 확진자는 이제 신천지 교회 교육생으로 2월 5일과 9일, 12일, 16일 모두 4차례 예배에 참석했고 네. 이후 다른 신천지 모임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잠복기를 넘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25번 확진자가 16일까지 감염됐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건데요. 예. 네, 울산시는 25번 확진자가 어디서 감염된 것인지는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고 아하. 네, 확인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판단을 좀 미뤄야겠네요. 사실 어제 25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확진자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현대자동차가 또 이슈가 됐었는데요. 예. 아버지를 비롯해서 가족들 검사 결과 어떻게 됐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다행히 오늘 25번 확진자 환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사실 아버지는 어젯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양성과 음성 분간이 어려운 걸로 나와 재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재검사. 예, 이후 오늘 아침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음성으로 나오면서 바짝 긴장했던 현대차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또 지난 3일 25번 확진 환자가 북구 연포동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서 밀접 접촉한 휴대폰 가게 종업원 등도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25번 확진자의 경우는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봤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울산의 그 신천지 연관 확진자들 25번 외에도 4분이 더 있거든요. 네. 근데 모두 또 대학생이에요. 그래요. 유독 이렇게 대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님? 네, 제가 돌직구라는 프로그램에서 최근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본인이 신천지 교회에 14년이나 있었고 현재는 신천지 교회에 나와 이단 상담실장으로 계신 분에게 신천지 교회 20대 대학생이 유독 많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신천지는 이제 그 포교가 이제 주로 이제 대학생이 많이 돼요. 대학생. 그리고 의도적으로 청년 대학생들을 많이 포섭하려 그러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70 이상 연로한 사람은 포교 대상에서 제외된단 말이에요. 장애인도 포교하지 않아요. 왜? 신천지는 일꾼만 원해요. 즉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고 활동시킬 수 있는 일꾼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포교 대상에서 열애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활동하기 좋고 또 가정에 매여 있는 사람보다는 대학생 청년들이 훨씬 더 활동력이 왕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집에 매인 게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뭐 매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부모만 속이면 얼마든지 위장으로 활동할 수 있거든요. 학교를 졸업하고 스펙을 쌓아도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포기하는 시대에 대학생들이 고민 많은 시대에 신천지 교리에 딱 꽂히게 되면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일종의 신기루, 환상, 망상을 심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고지고대로 믿고 올인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이대, 그들이 바로 대학생 청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꾼이 필요하다니까 젊은 사람 중심으로 전도하고 네. 교육해서 또 일을 시킨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근데 현재 울산시가 이제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가 끝난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근데 시민들이 잠복기가 만약에 2주 이상 된다면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가요? 네, 울산시가 지난달 27일부터 하루 118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2주 동안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신천지 교인과 교육생 4,813명에 대해 조사해 무증상자 4,337명, 유증상자는 4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증상자 가운데 현재 5명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어제 증상을 보여 통보된 27명은 내일 결과가 나옵니다. 네, 무증상자인 4,337명도 2주 동안 실시한 능동 감시가 오늘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감시 기간을 좀 늘릴 계획은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울산시도 이제 대구 경북 지역과 울산이 밀접한 만큼 감시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문의했는데 이제 중수본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4일 능동 감시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네,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울산시는 전수조사 기간 전부터 신천지 교인의 명단을 확보해 독자적으로 검사를 실시했고 또 대구 신천지 교회의 예배일인
16일, 울산 신천지 교회의 예배일인 23일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감염의 위협성이 낮다며 당분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요양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뭐 울산 지역 명단이 좀 파악된 게 있나요? 네, 어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울산의 고위험군 직종 종사자 명단을 통보했는데 울산에서는 모두 22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에서 17명, 간병인이 5명이었습니다. 네. 울산시는 어제 이들 명단을 보건소로 통보했고 오늘 정밀조사를 실시해 결과는 내일쯤 나올 것으로 내일. 보입니다. 네, 병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종사하는 고위험군 종사자 명단은 13일쯤 확인돼 조사가 들어갑니다. 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확진자만 90명, 90명이 나왔습니다. 비상이 걸렸는데요. 네. 울산도 콜센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수조사를 또 실시했다고요? 네, 서울과 대구에서 이제 콜센터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네. 잇따르자 울산시도 지역 콜센터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3일 금요일까지 4일 동안 이들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네, 울산에는 콜센터가 모두 8곳이 있고 3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회사의 집단 교육시설은 23곳인데 오늘까지 8곳을 조사했습니다. 네. 네, 줌바 댄스 강습시설은 공공기관 37곳, 민간 15곳으로 모두 52곳인데 현재 휴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네. 다행이네요. 네, 다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바쁘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네. 코로나19 관련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아, 그래요? 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남미 씨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너무 네. 당황스러운 게요. 그 보이스피싱을 전화를 받으신 분이 울트라에 출연하신 한 식당 사장님이신데 네. 그 신정시장에 국밥집을 운영하시는 우리 네. 권기옥 사장님이신데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을 또 겪으셨는지 저희가 지금 생방송에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까 그럴까요? 합니다. 예. 자, 전화 연결돼 있는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손님이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죠. 예전보다 50%씩 줄었어요. 50%나. 야, 아니 근데 이렇게 네네. 힘든 와중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셨다는데 자세히 네네.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장사 준비한다고 바쁜데 예. 네. 전화 왔어. 자기가 코로나 확진자라면서 네. 자기하고 합의를 보재. 그래 무슨 합의냐고 그러게. 네. 예. 자기가 확진자라고 어. 그래서 일 커지기 전에 소문 내기 전에 자기하고 합의를 봐달래요. 소문 내기 전에. 네네. 아니 되게 문 닫아야 경황이 되니까. 없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 순간에는 굉장히 당황하고 예. 그랬었는데 차분히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가라앉혔어. 112 신고를 제가 했어요. 아유, 하셨군요. 잘하셨네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네. 실질적으로 피해 보신 거는 다행히 없으신 거죠? 실제로 피해본 건 없고 많이 놀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셨을까. 예. 진짜. 사장님 또 유명한 거 알고 또 이 사람 또 전화를 했네. 그러니까 TV에 많이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힘드신데. 네. 아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사람들한테 경고의 메시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네, 아무래도 이렇게 자영업자들 힘든 와중에 참 그런 사기 전화도 오고 이러니까 네. 코로나와 함께 사기꾼들은 날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요. 사실 사실 뭐 이제 공기업 우리 사장님께서 예. 신정시장 홍보송까지 맞아요, 홍보대사신데. 하신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 그분들한테 따끔한 홍보송 한번 보여줍시다. 스트레스 한번 자, 날려버립시다. 스트레스 한번 날려주세요. 1, 2, 3, 4. 국밥집에 태클을 걸지 마. 알겠습니다. 최고! 네. 사장님 어디- 힘내시고요. 예. 아니 뭐 물질적 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피해가 또 얼마나 큽니까? 사장님 네네. 건강하게 빨리 또 멋지게 더 장사 잘하시는 날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19가 끝나고 사기 전화도 모두 뿌리 뽑혀서 다시 흥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기업 맞아요. 사장님께서. 네, 공기업 사장님 외에도 예. 세 군데 이런 사기 전화가 걸려왔다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예. 남구와 중구에 있는 식당 3곳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했는데 네. 식당 측은 일단 확인해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답해 피해를 보진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재 휴대전화 번호 명의자를 추적하고 있고요. 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께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스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이 된 주죠. 오늘 이제 3일차로 접어들게 됐는데 아직도 이제 불편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 제작진이 또 오늘도 취재를 나가봤습니다. 마스크 앱에 관한 서비스도 시작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못 구해서 첫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사이즈도 안 맞고 3일째 쓰고 있습니다. 3일째. 자, 우리 마스크가 작가님. 없어서 이런 분들이 힘들어하는 많아요, 울트라 작가 예. 제작진은 마스크 알림이 앱을 직접 사용해서 과연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작된 마스크 알림이 앱 서비스 마스크 재고 현황 정보는 정확한 개수가 아니라 색깔과 함께 4단계 구간으로 나뉘어서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 저렇게 색깔이 보이죠? 네. 여긴 품절, 없는 곳은 회색으로 여긴 뜨고요. 예. 마스크 보유량 충분. 빨간색. 자, 그때 아주 꿀팁이 되는 정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보유량이라고 또 뜨긴 뜨네요. 요즘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전화해봐서 물어봐야지. 우리 중에 제일 적게 살았는데. 예. 자, 과연 마스크 자. 알림 앱의 정보는 정확할 것인지 네.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약국 번호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저기 이제 번호가 바로 뜨거든요. 여보세요. 혹시 마스크 있나요? 4시에 오세요. 오! 혹시 마스크 있나요? 5시에 판매할 예정. 예. 시간을. 마스크 있나요? 마스크 있지요. 지금 가면 살 수 있나요? 예, 지금 오시면 돼요. 네, 점검 결과 재고량이 거의 다 정확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 앱들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네. 예, 좋습니다. 아주 꿀팁이네요. 혹시 이 중에서 이 마스크 알림이 앱 사용해 보신 분, 저 사용해봤습니다. 역시 빠르다. 주부예요, 사용을 역시 해봤는데 주부. 너무 네.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 클릭을 하시면 바로 약국 전화번호가 아래에 떠요. 그리고 네. 내가 있는 곳에서 몇 미터에 그 약국이 있는지도 아주 자세하게 뜨기 때문에 네.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헛걸음하지 마시고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또 구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남미 씨한테 제 거 대신 구매해 주세요 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대리 구매 때문에 안 돼요. 안 되죠. 예. 안타까운데 예. 이게 약국의 사정 때문에 따로 이제 판매 시간이 서로 다르다. 아까 4시에 오세요, 5시에 오세요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고 누구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약국의 마스크 판매 시간이 오늘부터 5시에 시작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서 기자님 맞나요? 어떻습니까? 네, 하셨습니다. 울산시는 약사회와 오늘 오후 5시로 네. 판매 시간을 통일시키겠다고 했지만 예. 이는 어디까지나 공고 수준입니다. 공고. 네. 또 일부 예외도 인정하고 있어 예. 결국 직접 판매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됐네요. 네. 예. 자,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제이비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부모 요일에 아이들은 해당 요일이 아닌데도 살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마스크 오부제 판매에 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성년 자녀 마스크 대리 구매 가능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예. 화면 네. 보시죠. 네, 자녀 해당 요일에 부모님이 증빙 자료를 가지고 가면 아이 마스크를 살 수 있고, 이게 바뀌었네요. 네, 부모님 해당 요일에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가면 아이가 해당되는 요일이 아니더라도 아이 마스크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뀐 거네요. 그러니까요.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2번 걸음을 하셔야 될 거를 한 번으로. 한 번만 맞아요. 가시면 되는 걸로 네. 정리가 된 거예요. 또 아이들이 어리니까 예. 맡기고 가기가 좀 애매하셨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실 수 있는 날에는 아이 네. 것도 이제 구입을 하실 수 같이 있다는 가서. 겁니다. 예. 아주 네. 편하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스크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정말 한 주일 동안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맞아요. 보도국의 서하경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브리핑, 긴급 브리핑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신천지 능동 감시 해제와 그리고 콜센터에서 마스크를 쓰고 전화를 응대하는 모습, 그리고 보건용 마스크를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뉴스데스크에서 심층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주간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코로나19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또 훈훈한 사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톡톡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잠이 쏟아지는 시간을 보낸 시간이 많습니다. 농장에서. 그러니까요. 예. 이 송아지한테 어미소가 젖을 물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젖병으로 먹이고 있어요. 아, 이렇게도 합니다. 예. 농장에서 지금 보내고 계신데 예. 얘가 왜 그 거부할까요? 그러니까. 젖병을 한번 먹고 싶었나 볼까요? 봐요. 예. 아유. 아니면 그 통증을 많이 귀여워. 느끼는 소가 있을 수 있어요. 생명은 네. 또 있고요. 잘 예. 자라고 있습니다. 예. 네. 아유, 잘 먹네요. 아유, 고생 그래도. 많으시네요. 사연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야, 마스크를 끼고 손 소독을 잘 해도 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 면역력이 떨어져 있진 어허.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죠. 그렇다고 식당에 당장 달려갈 수는 없고 그래도 먹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울트라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역력 높이는 음식들 지금 만나러 가시죠. 풀리기는커녕 쌓여만 가는 피로에 지쳐 계십니까?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진 않나요? 조금만 피곤해도 기침이 걸럭걸럭 감기에 잘 걸리고 쉽게 낫지 않는다고요? 얼굴과 입술은 물론 몸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지 않나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 울트라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면역력. 지금 면역력 한 숟가락 하고 가시지요?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바이러스에도 강하다고 하죠. 요즘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걱정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이 면역력 업 시켜줄 수 있는 보양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궁금하시다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면역력을 높이는 첫 번째 메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찾으러 왔거든요, 지금. 그게 뭔가요? 바로 이겁니다. 자, 버섯입니다. 네, 버섯 맞습니다. 근데 버섯이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은 건가요? 면역성에도 좋고 다 좋답니다. 어디에 좋은지는 확실한 거는 모르는데 손님들이 다 홍을하십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때는 한의사 쌤을 한번 불러봐야겠습니다. 선생님, 버섯의 효능 무엇인가요? 버섯은 보통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세포 활성을 내니까 면역력에 도움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세포 활성화가 되면 모든 염증이나 이런 쪽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버섯은 한꺼번에 많이 먹을 때는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도 또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버섯과 함께 몸보신에 으뜸인 오리고기를 넣어 많이 만든 오리버섯 전골. 보기만 해도 몸보신이 절로 버섯이 되네요.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사장님? 버섯이 포고버섯부터 한 8, 9가지 이상 들어갑니다. 와우,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오리고기에 버섯을 넣고 끓이면 오리고기의 기름진 맛은 중화되고 영양은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자, 그럼 제가 심하네요. 이번에 버섯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탱글탱글해요. 버섯의 독특한 향과 맛이 오리고기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평소 입이 짧아 버섯은 입에도 안 된다는 박성은 아나운서. 표정을 보니 입에 맞나요? 어떠나요?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버섯은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너무 깔끔하고 약간 관자를 씹는 것 같은 그런 쫄깃쫄깃한 느낌이 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앞으로 박선우 아나운서는 버섯을 여기서 먹으러 끝나는 가야겠군요. 섭섭한 지어 버섯이 깊고 진하게 우러난 국물에 국수사리를 넣으면 이게 바로 진정한 마무리인데요. 맛있겠다. 버섯의 향긋함과 고기의 담백함 그리고 개운하고 깔끔한 국물에 국수를 넣어 먹으면 먹는 동안 땀을 쫙 빼주면서 몸속에 독소가 빠지는 느낌이랍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 건강해지는 이렇게 느낌이죠. 버섯 전골 네. 먹으니까 막 원기 회복이 되는 것 같고 너무 몸이 뜨끈뜨끈해지는 게 아주 면역력이 뿜뿜하는데 네. 진짜 요즘 같은 날 이런 좋은 음식 많이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이 버섯 전골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많이 드시러 오세요. 많이 드시러 오세요. 어디지? 자, 이젠 또 어딜 뭘 먹으러 가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또 면역력에 좋다는 음식이 있다 그래서 왔는데 그게 뭔가요, 사장님? 소문 듣고 오셨네. 네. 한번 보시겠어요? 네. 어디로 가시는데요, 지금? 이거 밖으로 밖에 나가야 돼요? 도대체 어떤 메뉴기에 밖으로 나가는 거죠? 따라가 봅니다. 멀리 가시는데요? 아니, 무슨 이 낙지 아닙니까? 예, 낙지 맞아. 산낙지.
울트라 맛지도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 두 번째 메뉴는 갯벌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낙지가 주인공인데요. 우와, 낙지 정말 크고 실하네요. 아, 제가 낙지 낙지가 정말 좋아하는데. 좋다는 거는 제가 좀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지만 어떤 데 좋은 거예요?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쓰러진 소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좋다는데 그 정도면 다 아시지 않을까요? 아,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키게 세우는 네. 그런 낙지. 아니 구체적인 효능 선생님 알려주시죠. 낙지 성분은 평무독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혈기를 도와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초 혈액순환, 단백질 보충원으로서 그보다 더 좋은 식품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로부터 강장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낙지. 낙지는 산채로 먹어도 좋고 전골, 볶음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보양식 메뉴로는 인기 만점인데요. 특히 이곳에는 싱싱한 산낙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먹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막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얘네들이 요럴 때 찍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먹어야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로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살아있는 걸 썰어져서 나오니까 익기 전에 요럴 때 지금 직접 기름장에 찍어 드셔도 되고요. 네. 일단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러면 이야, 통통한 산낙지를 기름에 찍어 먹으면 이야, 이럴 때가 아우, 제일 좋더라고요. 정말 맛있겠다. 먹어보죠. 먹어보겠습니다. 낙지가 엄청 싱싱하네요. 낙지의 대표적인 메뉴죠. 싱싱하고 쫄깃한 낙지를 아낌없이 팍팍 넣은 밥도둑의 절대 강자 낙지 전골. 건강 국물 요리의 끝판왕이지요. 칼칼하면서 시원함이 매력적인 낙지 연포탕. 연포탕은 각종 채소를 넣고 끓이다가 다른 재료가 끓으면 산낙지를 통으로 넣는데요. 낙지를 데치는 수준으로 살짝 익혀 먹기 때문에 야들야들한 식감이 최고죠. 성은 아나운서 먹는 건 봐도 힘이 불끈불끈 나는데 낙지 전골은 살짝 매콤해서 입맛도 살려주고 연포탕은 국물이 시원해 몸속 깊숙이까지 충전됩니다. 아 제가 그 뭐 평소 때보다도 유독 이 막 기력 좀 딸리고 약간 몸이 좀 허하거나 약간 예, 요즘 막 뭉치고 피로할 때 그때 산낙지를 좀 좀 피로해 찾는 것 같아요. 보이더라고요. 별미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래서 산낙지를 먹으면 뭔가 힘도 좀 나는 것 같고 막 아까도 막 소를 뭐 일으킨다고 막 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먹는 순간 면역력 상승은 물론 입안의 모든 감각을 살리는 낙지 전골. 낙지로 면역력 보충 중인데요.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문제 없습니다. 아니 낙지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뭐 드시니까 힘이 나시는 것 같으세요? 낙지는 먹으면 있잖아요. 힘뿐만 아니고 요즘에 이렇게 시국이 어려운 것만큼 코로나19 맞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거를 먹으면 안에서 진짜 막 꿈틀거려요. 삭삭삭 세균이 죽어가는 소리 많이 들립니다. 싱싱한 낙지 드시고 다 같이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세 번째로 뭘 이렇게 좋은 걸 면역력에 좋은 지적하시나. 음식은 많이 갔네. 그러니까. 여긴 여긴 어디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이게 다 뭐예요? 미나리입니다요. 미나리요? 예. 맛은 물론 영양이 풍부한 봄제철 음식 미나리. 특히 울산 미나리는 질이 연하고 맛과 향이 뛰어나 전국에서 인기입니다. 선생님 이게 미나리인 거죠? 이것도 다 미나리예요. 예, 이 다 미나리입니다. 아, 아니 미나리가 요즘 제철인가요? 앉아 추운 겨울을 견디고 지금 2월 초부터 네. 4월 말까지 여기 미나리가 제철입니다. 아, 2월 초부터 예. 4월 말이면 이제 봄에 미나리가 제철이라는 소리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미나리는 그냥 채소인데 면역력에 이것도 좋은가요? 미나리는 한의학에서 수건채, 물뿌리 채소라 해서 해독 작용이 아주 강하고요. 특히 요즘 미나리가 엄청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감기나 각종 염증, 해열, 특히 이제 피를 맑게끔 하는데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순환기계는 다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거는 장기 복용에도 괜찮고 많이 드셔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미나리 밭에 갔다가 밭에서 오셨네. 네, 이거를 들고 왔거든요. 성훈 씨 들고 있으니까 꽃다발 같네요. 미나리 그쵸? 맛있게 먹을 수 저렇게 있다. 포장하니까요. 그렇죠. 미나리하고 원래 삼겹살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딱 맞는 건데 요 삼겹살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다 있어요. 미나리 삼겹살을 먹지 않고는 봄이 왔노라면 논하지 말라. 미나리 고유의 향이 고기 특유의 잡냄새를 잡아주면서 고기 본연의 맛을 살려줘 찰떡궁합이라고 하는데요. 미나리를 삼겹살과 함께 구워 먹기도 하고요. 생미나리를 쌈장에 찍어 먹어도 별미입니다. 일반 쌈 채소가 아닌 미나리와 함께 먹으면 미나리의 산뜻한 향과 아삭하면서도 질기지 않고 부드러워 고기가 쑥쑥 잘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입안에 향긋한 미나리 향이 계속 남아있죠. 미나리 먹으면 좀 맛있겠네. 건강해진다 뭐 이런 느낌 나나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뭐 미나리는 예전부터 혈액을 뭐 맑게 하고 그렇죠. 또 면역력도 높이고 이러기 때문에 네네. 요즘 같은 시국에 이제 코로나 이런 저 질병들도 그렇죠. 이 면역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퇴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삭아삭한 울산 정정 미나리를 곁들여서 먹기 때문에 더 맛있죠.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제가 먹을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 성은 아나운서는 삼겹살을 구워 미나리에 돌돌 싸먹는데요. 취향에 따라 미나리를 같이 굽거나 따로 먹기도 하죠. 사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미세먼지의 습격이 어김없이 이어지는데요. 향긋한 미나리로 미세먼지 날려야죠. 사장님 근데 이 미나리 먹으면 이 바이러스에도 좀 이겨내고 그러지 않을까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 봄의 생기를 한껏 맞아서 제철 음식인 이 미나리만, 미나리와 모든 이 음식을 봄 제철 음식을 많이 드시면은 이 이기도 이겨낼 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의 바이러스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는 요즘 체내 면역력을 높여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맛은 물론 영양까지 완벽한 식단으로 충분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시고요. 내 몸의 면역력을 쑥쑥 높여서 건강한 봄 맞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은 아나운서가 사실 이제 버섯을 다 못 먹었는데 네. 이제 울산 울트라를 하면서 버섯에 길들여지기 시작했네. 저 맛을 맞네요. 알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럼요. 한번 빠지면 못 나오죠. 화면에 봤는데 버섯, 낙지, 미나리도 좋고요. 쭈꾸미, 쑥, 냉이, 달래 등도 봄철에는 인기입니다. 맞습니다. 최고죠. 예. 그리고 뭐 몸에 좋다는 거 있잖아요. 마늘도 있고요. 뭐 감귤류도 있고 로얄 젤리 뭐 이런 면역력 좋은 음식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은 쌀 아닙니까? 쌀. 그럼요. 밥. 예. 이 쌀도 그냥 흰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뭐 현미라든가 잡곡을 섞어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는데 이 잡곡과 현미가 뭐 미네랄도 풍부하고요. 또 비타민도 있고 섬유질도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는데 최고라 그럽니다. 네, 또 면역력을 높이는데 단백질을 또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뭐 어떤 영양제가 아니라 콩, 우유, 달걀, 고기를 잘 섭취하시면 좋다고 하니까 이걸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도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요즘 확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피하셔야 됩니다. 확진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안 돼요. 요즘 그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확진신 분이 많다 예. 그러잖아요. 재한이가 확진자. 아, 그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지역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대구 경북 지역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잖아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경북 지역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은 대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히어로들 대구 지역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유, 바로 대한민국 국민 영웅들 덕분인데요. 내 이웃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그들.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도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힘, 우리 동네 영웅들을 찾아 여러분의 긍정 에너지를 충전해 드립니다.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우리 마을을 지키고 있는 동네의 영웅들. 첫 번째 히어로는 바이러스의 숨통을 단숨에 조이는 슈퍼맨입니다. 사람의 건강은 의사에게 맡기지만 건물의 건강은 이분을 찾아야 하는데요. 건물관리 전문가 박병규 대표입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때 건물과 업체에 소독 문의가 많을 시기인데요. 이 순간 병규 씨는 무일푼 방역에 나섰습니다. 소독료 한 푼 받지 않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제 주변 사람들, 가족들, 뭐 주변의 어르신들 이쪽 위주로 그냥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도서 없이 계획 없이 그렇게 해드리다가 이제 좀 사태가 좀 심각해지면서 글을 올렸어요. 제가 뭐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이제 좀 힘이 되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고 여러분들이 연락 많이 오셨고요. 지금 문 열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벌면 안 되는 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 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건물 부분 시공과 청소 등 종합관리 사업을 하는 병규 씨. 이 바쁜 와중에 틈틈이 사정이 어려운 식당을 직접 찾는데요. 자신의 이 작업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길 바라며 무료 소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제 작은 도움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가지고 대구에 많은 대구 시민들이 많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박멸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는 봉사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우리 동네 영웅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SNS를 통해 대구의 맛소식을 전하는 운영자 하근홍 씨. 대구의 음식 트렌드를 다루는 근홍 씨의 SNS에 요식업 사장님들을 돕기 위한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달 21일부터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지셨거든요. 그 길에나 뭐 매장에 손님은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가게에 남아있는 식자재들은 넘치는데 뭐 그런 식자재도 이제 소비를 못해서 썩어서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조금이라도 이제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나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식업계의 스파이더맨이 된 근홍 씨. 촘촘한 SNS망을 이용해서 음식 재료부터 메뉴 판매, 최근에는 음식 기부까지 시시각각 연결고리가 돼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음식 전문점으로 손님들 입맛을 사로잡았던 현규 씨네 가게. 하지만 코로나19의 역풍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낸 아이디어 하나. 대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뜨면서 모든 장사가 좀 많이 중지가 됐고요. 그러면서 매장 운영도 못하게 되면서 식자재가 많이 남게 됐어요. 여러 매체에서 마스크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복지관에 조금씩 기부하던 곳이 있었는데 마스크가 많이 부족하다, 소외계층에 많이 가야 될 게 있다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음식을 드리면 마스크를 받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음식과 마스크의 맛교환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마스크 3장과 바꾼 베트남 음식 1인분. 그 결과 이틀 만에 100여 장 가까이 마스크를 모았는데요. 이렇게 십시일반 모은 마스크는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을 정도가 너무 됐습니다. 멋지네요. 처음 이틀 만에 100개가 모였고요. 그래서 추가로 또 시작하면서 또 이틀 만에 100개가 더 모였어요. 그래서 한 200개 가량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00장 정도 구매를 했거든요. 일부러 1200장 정도를 주변에 제가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복지사분들이랑 복지관 쪽에 해서 나눠서 조금 소외계층이 잘 갈 수 있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함께 이뤄낸 긍정 에너지. 현규 씨와 손님들이 함께한 덕분에 마스크는 필요한 곳에 잘 쓰였다고 합니다. 멋지네요, 정말. 제가 이번에 이 행사를 하면서 정말 아직까지 이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정말 희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만 잘 견뎌내면 다들 다시 좋은 날이 와서 원래 현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다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갉아먹는 코로나19. 너도 나도 지쳐가는 지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커다란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따뜻한 우리 이웃의 마음입니다. 예. 네. 정말 힘들게 견뎌 나가고 계신 분들이 대구 시민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따뜻함을 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또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신지 사연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울트라 톡톡입니다. 면역력에는 제철 식재료가 딱이죠. 산으로 둘러 쑥에다가 쑥전, 쑥국을 끓여 먹고 냉이로 나물하고 민들레 나물도 했어요. 면역력 쑥쑥 건강하세요. 민들레 나물 보기만 해도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거 냉이 같고요. 맞아요. 예. 야. 무치셨어요. 냉이 무침. 이거 냉이 무침인데. 민들레 맛있겠네요. 나물도, 민들레 나물도 이미 못 너무 봤네. 잘하고 계시네요. 면역력 잘하고 계십니다. 저런 거 많이 드셔야 돼요. 한 분 더 네. 만나볼게요. 울트라 톡톡입니다. 자, 어떤 분이 또 아까 사연 민들레 주셨을까요?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그거 보면 몸 안에 염증을 가라앉힌다고. 오, 진짜요? 나 진짜 보고 싶은데. 미나리 너무 먹고 싶어요. 성은 씨 먹었던 거. 자, 저는 코로나19로 살이 확진자예요. 네. 요즘요.
아, 공적 마스크 양보 캠페인 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임대료 착한 운동도 하시고. 임대료 뭐 저도 하고. 건물만 있으면 예. 했을 건데 하시면서 사둔 마스크 있어서 마스크 양보 캠페인에 어이구. 참여합니다. 와.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양보 운동을 하는. 야, 네. 멋지네요. 나는 오케이, 당신 먼저. 예, 이렇게 양보하겠다. 이게 확진자 요즘 확진자 그림이죠, 이게. 네. 충분히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예. 집에 진짜 있으신 고맙습니다. 것만으로도 서로 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일반 사형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자, 6분 되겠는데 오늘은요. 코로나19 극복 이미영, 이한나, 이민순, 큐, 박선경님 축하합니다. 자, 이분들께는요 멧돼지 불고기 식사권, 돈가스 식사권, 베이커리 교환권, 백반과 양갱 교환권, 두피관리 이용권, 아이스링크 이용권 전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더 이상 코로나19에 관련된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싹 없어졌으면 진짜 좋겠는데 바람입니다. 네. 일단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진구의 발품 식객 그리고 울트라 현장 비상하라 울산 호랑이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여기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울산을 틀어라 울트라!